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첨프로입니다. 리플이 최근 3일 연속 이 양봉이 출현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해 가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틀 연속 지금 이 도지 캔들이 지금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현재 밑꼬리가 지금 강력히 올라갔죠. 그래서 전제 저점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이 되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현재 지지가 되는 구간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일단 3,000원 가격대이기도 하고 또 이전 전저점 그리고 또 하나 바로 200일 이평선 등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함께 지금 지지선으로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반등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최근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뭐 매도라든가 손절로 대응을 하면서 고래 세력들의 먹잇감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작용이 되고 있는데 절대 이래서는 안 되시죠. 오히려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어떤 개별적인 악재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라고 하는 이 악재 때문에 현재 우리 코인시장 전반적으로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리플에 대한 펀더멘탈에 더욱더 집중해 줘야 되고, 최근 들어서 리플에 대한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럴 것이 이제 소송과 ETF 출시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호재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기관들 국가 단위에서 리플을 채택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외부적인 악재가 집중하시기보다는 리플의 개별적인 펀더멘탈에 더욱더 집중을 해줘야 된다. 외부적인 상황이 이제 잘 풀려나가게 될 경우 이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그동안 많이 억눌려 왔었던 에너지가 이제 한 번에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면서 엄청난 상승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조정 구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단 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모아갈 수 있을 때 많이 선점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우선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대내외적인 이슈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텔레그램방에 들어오시면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이런 관리 받고 계시는지 여러분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도 많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 텔레그램방에 들어오신 분들께는 제가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차 내용 간단히 보시면 기본편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보조지표와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 등 우리가 기초부터 탄탄히 할 수 있는 내역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분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이 코인의 용어부터 쭉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차트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보조 지표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면서 수익을 보다 재밌게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쉽게 설명이 되어 있고, 자, 보조 지표들이 뭐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뭐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적인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우리가 지금 여러분 뭐 입맛에 맞게 좀 줄여서 활용하시게 되면 수익을 좀 더 재밌게 좀 더 극대화를 시킬 수 있다 말씀드리고, 이 150페이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10분 정도만 꾸준히 보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다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차트 속에서 안 보이는 것들, 우리가 놓치던 것들 모두 다 이제 발견하게 되실 거고요.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매수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이제 개념들, 이런 스킬들이 하나하나 쌓이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최소한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투자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 정말 고생해서 만든 소중한 원금을 어떻게든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코인판에서 장기적으로 살아남으면서 수익을 재밌게 계속 걷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먼저 쫓는 게 아닙니다. 원금을 먼저 지켜줘야 되고 그 과정에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보시면 여러분 최소 중급 정도까지는 실력이 쭉 올라오실 거니까 이 부분 모두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텔레그램방에서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고, 혹시라도 보시다가 나는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 있으시면은 언제라도 텔레그램방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뿐만이 아니고 물려있는 종목이 있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다가오는 6월 16일은 가상화폐 운명의 날, 바로 리플의 운명의 날입니다. 지금 현재 SEC와 소송의 최종 판결, 그리고 뉴욕 증시의 ETF 현물 승인이 현재 다가오고 있죠. 자, 우선
이 법률 전문가 이필보건 변호사는 6월 이제 다가오는 이제 6월 16일이 이 사건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SC가 이번 항소법원에 사건의 진행 상황을 이제 보고해야 되는 그 60일 기한을 부여받았고 그 마감일이 바로 6월 16일입니다. 그리고 이 날짜는 이제 단순한 행정 마감일이 아니라 이 사건의 향후 향방을 결정할 중대 분기점이 되게 될 것이고 현재 SC가 예정대로 항소법원의 상태 이제 업데이트 보고서를 제출할 것인지 아니면 그리고 이제 양측이 형식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서를 다시 새롭게 낼지 아직 미지수이긴 하지만 현재 일단 중요한 것은 리플과 SC가 이미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합의안까지 좀 합의안도 제출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토레스 판사가 지금 기각을 했죠. 이것은 어떤 치명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이 합의안 자체가 리플과 SC 양측이 지금 민사소송규칙 62.1에 따라서 이제 합의안이 제출된 것인데 바로 이 부분이 토레스 판사가 잘못된 절차적 방법을 따랐다라고 좀 해서 기각을 내린 것이죠. 원래 60에 따라서 지금 합의안이 제출이 됐어야 되고 이렇게 이미 판결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수정하기 위해서 수정할 만큼의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어떤 것이었는가 이것이 입증이 됐어야 되는데 잘못된 절차를 좀 따르다 보니 이것이 입증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SC와 리플 측에서 다시 재정비를 해서 이 원래 소송 규칙에 따라서 이 절차를 준수하면서 합의안이 다시 토레스 판사에게로 6월 16일 전까지 다시 제출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토레스 판사는 최대 2주 안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주게 될 것입니다. 토레스 판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리플과 SC 소송을 4년 넘게 지켜봐 왔습니다. 이 과정에 계속해서 양측에 대해서 합의로 빨리 마무리를 해라 이렇게 계속 권유를 해왔었던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리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우호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레스 판사가 이번에 합의안 이제 절차를 준수한 합의안이 제출이 되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판결을 내려주게 되면서 소송은 빠르면 이번 6월달 안으로도 충분히 완벽하게 끝이 날 수 있겠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6월 16일 전후가 리플에 있어서 일단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현재 이 ETF 관련해서도 6월 17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SEC가 이 프랭클린 템플턴이 제출했었던 ETF 승인 여부를 오늘 6월 17일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 실제로 이 최초의 승인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이 월가의 자금 유입 기대감에 따라서 가격 상승이 물론 예상되죠. 그리고 이 JP모건 같은 경우는 이 ETF가 1년 내에 8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라고 좀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SC 승인이 10월까지 연기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고 현재 폴리마켓에서는 7월 30일까지 승인될 확률을 21% 그리고 연말까지 승인될 확률을 83%로 전망을 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이제 가능과 불가능의 영역을 넘어서 시기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일단 올해 승인될 확률은 83% 올해 안에 출시는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 7월 31일까지 승인 확률이 21%라고 현재 폴리마켓에서 점치고 있는데 일단 저는 여러분께 이번 6월달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SEC에서 ETF 관련해 굉장히 중책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헤스터 피어스입니다. 지금 이번에 태스크포스 팀의 수장을 맡고 있기도 하죠. 자, 과거 발언을 보면은 SEC가 비트코인 ETF를 방해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ETF 출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었던 인물인데 이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지금 6월달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더 이상 재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좀 밝혔고 또 임기가 끝나기 전에 가능한 빨리 임무를 끝내고 싶다. 자, 특히나 이 스테이킹 분야에 명확한 규정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좀 밝혔는데 이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자를 의미를 하는데 ETF 상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시세 변동에 따른 차익을 노린 상품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자까지 함께 제공을 받게 되는 건 이 상품에 대한 매력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제 안전 나진이 이제 확보가 되면서 이제 매력도가 확 올라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옵션입니다. 그래서 현재 최근에 이 헤스터 피어스 위원과 이제 블랙록에서도 회의를 진행했었고 이번에 이제 리플의 사안도 충분히 다른 곳으로 좀 전해지고 있죠. 또 여기에서는 이 스테이킹 옵션에 대해서 활발하게 논의를 했다라고 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SEC 측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옵션을 지금 준비 중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이제 곧 출시가 될 리플의 ETF 상품에도 이 스태킹 옵션이 추가적으로 채택이 되면서 매력도는 더욱더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6월달 임기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번 달에 뭐 6월 17일 최초 승인을 좀 내주지 않을까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어떤 호재든지 악재든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시장의 그런 분위기에 지금 우리가 휩싸이기보다는 실제 이런 내부적인 흐름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이제 핵심적인 인물들이 어떤 이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현재 이렇게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이제 임기를 종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곧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리플이 이제 소송과 ETF가 출시가 되게 될 경우 실제로 이제 이더리움을 다시 넘어서게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더리움을 넘어서면서 시총 200까지 올라선 리플이었는데 그만큼 펀더멘탈이 굉장히 뛰어났는데 SEC와의 소송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하방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자, 그러다 최근 판세가 완전히 뒤집혔죠. 작년 11월 6일날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그리고 이에 맞춰서 SEC 위원장 갠슬러가 퇴임 소식을 밝히면서 이 판세가 완벽하게 뒤집혔습니다. 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더리움과의 격차가 10배 이상이나 났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판세가 뒤집혔기 때문에 2배 정도까지 많이 좁혀놓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소송도 마무리되고 ETF가 출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될 경우에는 이 격차는 완벽하게 역전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리플이 이더리움을 다시 한번 넘어서면서 시총 2위를 탈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이제 비트코인이죠. 실제 많은 전문가들이 리플의 펀더멘탈이 비트코인을 능가한다, 기술적인 면 어떤 그런 부분도 충분히 능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리플이 지금 이 코인 시장의 대장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도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이 이더리움을 이제 넘어서면서 비트코인을 도전할 것이기 때문에 리플의 방향성 정말 강력하고 장기적이고 연쇄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계속해서 갖춰져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많은 기업들이 리플을 계속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새 세계 기업이 리플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채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우디의 비보 파워, 그리고 중국의 웨버스, 미국의 웰지스텍스, 얼드 캐피털 등 지금 전 세계적으로 리플을 준비 자산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송이 마무리되면은 더욱더 많은 기업들, 많은 국가 단위에서 리플을 계속해서 준비 자산으로 채택하게 될 것인데, 이 준비 자산이라고 하는 그 특성은 일단 우리 개인들처럼 단타로 사고팔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이 강제적으로 장기 보유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리플에 대한 유통량은 계속 줄어들게 되고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리플의 희소 가치가 계속 상승하게 되고, 이것은 결국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싸게 살 수 있을 때 꼭 미리 많이 선점을 해 줘야 된다. 이게 우리의 가장 급선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절대 기준 없이 아무 구간이나 들어가선 안 되시죠. 우리 안전하게 지지가 되는 구간들 꼭 확인하고서 함께 공략해 나가실 거고요. 코인은 항상 이 변동성이라고 하는 변수가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무료 텔레그램을 통해서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릴 것이고요.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코인시장의 이 관세 말고도 일본에서 지금 이 어떤 악재가 하나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에만 우리가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국제 금리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현재 일본의 국제 금리가 급등하고 있고 미국의 국제 금리 상승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최근 미국의 신용 등급이 트리플 A에서 지금 다시 강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제 금리가 급등하고 있고, 또 이런 가운데 일본의 국제 금리도 지금 미국 국제를 상회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자금 이동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 일본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계 자금이 일본으로 돌아가는 자금 이동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미 증권 투자 축소와 바로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자금을 빌려서 다른 국가들의 고금리 상품으로 투자하는 것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좁혀지게 되면서 일본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또 일본의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이 자금을 빌려왔었던 것을 이제 다시 상환할 때 이 이자 부담이 굉장히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다른 국가들에 들어갔었던 자금들이 많이 이제 유출이 되는데, 이것을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합니다. 자, 작년 7월달 일본의 금리가 갑작스럽게 올라가면서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타났었고, 그 영향으로 8월 초에 바로 이 글로벌 증시와 우리 코인장 모두 다 급락 흐름이 전개가 됐습니다. 자, 그때 당시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25%, 리플도 마이너스 30%나 크게 엄청나게 폭락을 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현재 일본의 상황이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녹록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 보니 이런 장기 국제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엔캐리 청산 리스크가 다시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미리미리 꼭 대비를 해줘야 되고, 현재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건 바로 비중 관리입니다. 엔캐리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8월달 사례 보면은 한 차례 급락한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바닥을 다졌고 바로 반등 급등 흐름으로 이어졌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이런 엔캐리 청산 공포로 인해서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조정세가 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좀 비중 관리를 해줘야 되고, 이 급락 흐름을 좀 미리 대비해 주신 이후에 바닥을 다졌을 때 우리가 저점 매수로 대응을 하면서 반등 흐름, 바로 보너스 수익이죠. 보너스 수익까지 두둑히 챙겨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로 꼭 삼아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모르고 당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손실로 이어지지만, 이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서 대비를 한다면 더 이상 악재가 아니죠. 강력한 호재로 변환시키면 이 과정의 보너스 수익도 두둑히 챙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서는 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보는 곧 돈과 그대로 집결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는 이러한 정보들이 실시간 빠르게 여러분께 제공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겠고요. 자,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정보들은 제공되고 있지만 이것은 실시간이 아니죠. 자, 정보의 생명은 곧 신속성과 폐쇄성입니다. 자, 남들보다 단 1분이라도 빨라야 가치가 있고, 또 노출이 되지 않는 정보들이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전 텔레그램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